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4년도 벌써 이제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항상 운동 열심히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는데 그게 또 2025년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마음의 근육과 몸의 근육이 좀 많이 단단해졌으면 했던 시간들인데 열심히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서 내년으로 미루기 이전에 오늘부터라도 이 푸시업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방송하러 왔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니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은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탄핵 투표 불참 실망. 과연 누가 누구에게 실망했다는 말일까요? 영화 소방관의 곽경택 감독의 발언인데요. 이 말은 누구에게 향한 발언인가요? 아주 작게 보면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인 곽규택 의원이에요. 네. 적게 보면 뭐 곽규택 의원에게 향한 직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봤을 땐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향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발언을 한 시점이 지난 1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기 이전에 했던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1차의 탄핵 소추안이 무산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곽경택 감독, 지금 영화 소방관을 개봉하고 있잖아요. 개봉 중인 상황인데 곽경택 감독에게로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네네. 이 소방관 관람하지 말자, 이런 뭐 일종의 불매운동이죠. 불매운동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보도자료를 곽경택 감독이 낸 겁니다. 동생이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서 소방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 또한 그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건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 창피를 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네, 곽 감독이 5년 만에 선보인 영화 소방관은요, 지난 4일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최상위권을 지키면서 누적 관객 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소방관 흥행의 가장 큰 주역, 곽경택 감독을 꼽고 있죠. 뭐 곽경택 감독이 이 작품의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작품 자체가 보여주는 어떤 진정성, 이게 굉장히 지금 관객들로부터 사랑받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해요. 아까 100만 넘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송하기 직전에 확인한 이 박스오피스 스코어를 봤더니 어느새 184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네, 곧 이제 이번 주말이면 200만을 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사실 소방관이라는 영화 자체가 2001년에 발생했던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네. 뭐 실화를 다루고 있는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객들이 이 느끼는 어떤 영화와 실제 간의 간극 거의 못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영화를 봤습니다만 사실 소방관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 우리가 늘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 이 감동 코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화재 현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리적인 뜨거움도 있지만 가슴을 굉장히 뜨겁게 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훌륭함을 떠나서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부터 이 영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코로나 때 이 영화가 그러니까 촬영이 이루어졌던 영화예요. 네. 그리고 개봉 시기가 그로부터 지금 2020년에 사실 촬영이 맞춰졌는데 개봉을 올해 연말에 한 거잖아요. 상당히 미뤄졌네요.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이 주연 배우였던 곽도원 씨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게 됐죠. 또 스텝 폭행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 소방관이 개봉했던 시점이
12월 4일이에요. 하필이면 또 그렇죠. 12월 4일이네요. 사실 이게 하필이면이라는 얘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그전까지는 12월 4일에 개봉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12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엄령이 발동됐었잖아요. 물론 몇 시간 안에 해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이슈가 계엄 이슈 그리고 탄핵 이슈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영화가 집중 조명을 받기에는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좋다 보니까 개봉한 날 깜짝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7일에 사실 이 국민의힘 의원들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 종족수 미달이 됐던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위기 상황이 곽경택 감독에게 닥쳤던 겁니다. 네. 뭐 사실 곽경택 감독 각도원 배우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도 솔직하게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번에 탄핵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뭐 정면으로 돌파했군요. 그렇죠.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불매운동과 관련된 여론이 잠잠해졌고요. 작품으로 다시 한번 평가받는 감독으로 우뚝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나눴듯이 소방관이 관객분들을 만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곽경택 감독의 노장 투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노장투혼 뭐 어떤 언론들에서 노장투혼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곽경택 감독이 1966년생이에요. 아직 노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죠. 좀 어려움이 있군요. 58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의 노장이라는 얘기를 하면 본인은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일단은 곽경택 감독 높게 사고 싶은 건 보통의 경우 이제 작품이 공개되기 전에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가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그 배우에 대해서 감싸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작품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보시고 일단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곽경택 감독은 어쨌든 직설화법, 뭐 곽도원 배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섭섭함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동생에 대해서도 감싸기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은 것이 곽경택 감독에 대한 평가, 더 나아가서는 영화 소방관을 찾는 관객들이 많아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영화 감독 입장에서 제 식구라고 한다면 내 식구, 혈육도 있겠지만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동료 배우들, 스태프들도 있겠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극장을 찾는 네. 관객들이겠죠. 네. 네, 지금 뭐 곽경택 감독 제 식구 잘 이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소방관을 보신 분들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뭐 좋은 작품을 본다는 측면에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지금 유료 관객 1인당 119원이 소방관들 처우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쓰일 예정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렇게 해서 기부한 금액이 100만 명을 관객 넘어서면서 1억 1,900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 이제 3억인데 3억에 가까워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계절 조금 마음이 훈훈해지고 싶다. 사실 마음 훈훈한 소식이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한 가지도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극장 찾으셔서 영화 소방관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극장가 소방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실까요? 집회 금지 웃자면 좋노 싶더라. 누구의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네, 가수 나훈아가 공연장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는데요. 더불어 정치인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나훈아 씨 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네네. 연예인 중에 뭐 대표적인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7일에 대구에서 공연이 있었는데요. 사실 7일이다 보니 아까 저희가 소방관 이 개봉 시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나흘 있다가 콘서트를 한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당시에 나훈아 씨 며칠 전 밤을 꼴딱 세웠다고 하면서 공연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됐다라는 이야기를 콘서트장에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가수분들이. 그래서 공연을 취소한 가수들의 소식도 잇따라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계엄사령부가 발표했던 포교령 1호 내용을 보면 집회가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웃자면 좋노 싶었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나훈아 씨가 이 관객들에게 전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나훈아 씨가 공연을 했던 곳이 TK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계엄과 관련된 발언을 하기가 편치만은 않은 곳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런 비판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정치의 근본이 무엇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배골치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건 정치적인 성향, 이념 성향을 떠나서 여야 정치인 모두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새겨들어야 될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후폭풍이 연예계에도 몰아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직후 연예인들의 인터뷰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현진 씨 같은 경우는 인터뷰 예정이 돼 있다가 취소가 됐어요. 비상계엄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인터뷰가 진행이 되면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이지만 저는 안녕하다. 모두 안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서현진 씨 외에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 영화 감독들이 직접 이 탄핵과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한 이 목소리들을 냈습니다. 가수 이승윤 씨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었잖아요. 이후에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또 이 배우 정찬 씨, 또 고민시 씨, 고화성 씨 등은 탄핵 집회에 직접 참석한 사진을 SNS에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가운데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과거에 했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일명 사상 검증을 하는 흐름이 불거지면서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 가수죠, 지금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좀 제가 냈었는데, 네. 중요한 건 지금 뭐 김이나 씨 같은 경우 이 과거에 일베 발언을 했다는 것이 또 논란이 돼서 문제가 있었고, 이명웅 씨는 내가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 발언 왜 해? 라는 취지로 이 DM 답글을 달다가 또 이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물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명웅 씨 같은 경우는 처신의 문제, 근데 이 처신의 문제는 그 발언 자체가 뭔가 예의를 갖춘, 대중에게 예의를 갖춘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는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 지금 탄핵 국면에 있어서 많은 연예인들, 많은 유명인들이 탄핵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목소리를 내지 않은 연예인들에게 왜 목소리 안 내냐라고 목소리를 자꾸 내라고 요구하는 것, 강요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표현할 자유와 표현하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요. 있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정치인을 좋아했다, 뭐 공유 씨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이게 한참 전에 했던 발언인데 문제가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 공유 씨가 해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지금 탄핵 국면에서 이들의 개인적인 잘못이 불거져서 그게 파묘가 되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전혀 무관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지금 파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괜한 이 대중들의 트집 잡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요. 좀 경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도 분명 목소리를 내지 않을 자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사적 메시지가 공개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적 메시지가 공개돼서 저는 앞으로 연예인들이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DM이 왔을 때 이게 사실 팬들에게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답글 또 이 답 메시지를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상당히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러다 보면 팬과 스타 사이에 어떤 소통의 부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팬 입장에서 또는 대중 입장에서도 글쎄요,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적으로 오간 메시지를 이 공적인 언론에 공개하는 것,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상계엄 사태가 블랙홀처럼 다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뉴스 특보 또는 시사 프로그램이 급하게 편성되면서 드라마나 예능의 결방이 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그리고 지난 14일 모든 이슈들이 사실 뉴스에 다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네. 예능이나 드라마 그리고 제작 발표회들도 이 일정이 다들 취소되거나 연기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태가 지금 연말까지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사실 송년회 일정
아예 취소된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자영업자들 너무 힘드시다. 네,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지금 한숨 내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 그리고 IMF 때도 버텨왔는데 지금 버티기 힘들 만큼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 KBS 같은 경우는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레드카펫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계속 영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 때문인지 지금 지자체들 송년 행사 또 연초 행사들이 참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행사나 축제들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거의 결정한 지자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대중들의 일상의 행복은 유지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 둘로 쪼개진 집회에서 울려 퍼진 대중가요가 분열의 상징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여의도에서는 어떤 노래들이 울려 퍼졌나요? 네, 여의도에서는 이 K-팝 아이돌 응원봉과 함께 다시 만난 세계 그리고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이렇게 다양한 아이돌 곡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떼창이 이루어진 모습 외신들의 조명을 받기도 했고요. 이와 반대로 광화문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서는 뭐 지금 올드한 곡들이 흘러나왔다. 외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트로트 곡들이 많이 흘러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가 이제 대표적으로 네, 흘러나왔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참 흥겨운 노래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광화문, 여의도로 양분돼 있는 이 상황에서 흘러나온 이 곡들이 이념적인 대립구도 그리고 세대의 대립구도를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여의도와 광화문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념 갈등 그리고 세대 갈등을 이번 이 탄핵 국면에 고스란히 노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쉽고요. 이것을 지금 대중가요가 대변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외신도 집중 조명을 했던 겁니다. 네, 사실 대중가요라는 게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중가요를 비롯한 대중문화 콘텐츠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나눠진 양분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의 대중문화 콘텐츠 가운데 특히 대중가요 같은 경우는 뭔가 세대와 이념을 아울러서 하나로 화합시켜주는 그런 힘을 발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뭐 고 이난영 씨의 목포의 눈물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탄압을 받았던 암울했던 그 시기에 우리 민족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런 곡이 됐죠. 그리고 나훈아 씨의 테스형 코로나19 시국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답답했던 우리 국민들의 속을 뻥 뚫어줬던 그런 곡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싸이 씨의 강남스타일이라든지 방탄소년단 그리고 블랙핑크의 히트곡들 세계 속의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 K 콘텐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줬던 곡들이기도 한데 이제는 지금 어쨌든 정치권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글쎄요, 정치권은 사실 후진국 양상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여의도 광화문에서 보여준 평화스러운 모습의 집회는 외신들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집회의 모습 훌륭하지만 집회를 넘어서서 좀 이념과 세대의 벽을 또 허물 수 있는 그 역할을 대중문화 콘텐츠, 특히 좀 대중가요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전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K-팝이기 전에 대중가요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곡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천재적 재능, 국위선양했는데 뭐 정말 대단한 인물을 향한 발언일까요? 아니면 자화자찬일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 일명 벤츠 만취녀 사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당시 DJ 예송은 피해자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챙겨 공부를 자아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면 DJ 예송이 지난 2월이었죠.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중에 오토바이 배달원인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당시 예송이 혈중 알코올
알코올 농도 0.22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려견만 챙겨서 공분을 자아냈는데요. 이 외에도 한 매체를 통해서 옥중 편지가 공개됐는데 이 편지에 아버지를 잃었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망한 50대 배달기사 A씨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어린아이는 DJ 예송의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하나뿐인 아버지를 잃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DJ 예송의 변호인, 이 예송이 징역 15년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었어요. 그러자 이 해외 공연을 하면서 국위선양을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해서 또 한 번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1심 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예송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을 들어서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감형된 2심 선고에도 이 징역 8년 DJ 예송에게는 너무 많았다고 생각이 됐던 모양입니다.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대법원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으로 징역 8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보면 DJ 예송이 과연 반성을 했느냐, 또 좀 반성을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일단 반성문은 상당히 많이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75회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반성문의 제출 횟수가 반성의 진정성을 얘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에 공개된 옥중 편지에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편지에 아버지 잃었다고 적었는데 살아계신 아버지를 본인에게 뭔가 글쎄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인지 네. 그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취지로 적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죠. 거짓말로 이렇게 옥중 편지를 쓴 것만 봐도 글쎄요, 이 반성문 75회라는 것이 사제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안혜송 씨 변호인이 첫 네. 공판에서 어떻게 변론을 했냐 하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달기사 사망한 A씨가 1차로로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법을 준수해서 2차로로 갔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실 지금 안혜송 씨가 사건 당일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지금 배달기사 50대 A씨를 또 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달기사 이 A씨가 1차로로 다니지 않고 2차로로 갔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이 DJ 예송이 몬 벤츠 차량에 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데 네. 이 변호인이 정말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어떤 원망을 들으려고 저는 이렇게 변론을 했는지 사실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DJ 예송 지금 국위선양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강남에서 활동을 하면서 유명해졌고 그리고 중국, 태국 등지 아시아권에서 유명세가 있는 DJ로 알려졌어요. 네. 그런데 유명세가 있다는 게 국위선양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게요. 해외 공연을 했다는 게 바로 그게 곧바로 그 의미가 국위선양을 한 것으로 이어지진 또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궤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 국위선양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느 누구를 사망케 했고 그를 위해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요. 이게 선처의 이유가 되는지도 저는 묻고 네. 싶습니다. 사실 납득되지 않는 궤변 때문에 대중들이 더 공분했던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경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8년이 선고됐다. 어떻게 보면 이 형량 자체도 너무 솜방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1심에서 10년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적은 형량이라고 생각을 네네. 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랑 합의를 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라는 것. 근데 자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쵸. 사방에 CCTV가 있고 목격자가 있는데 자백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또 이유로 2심에서 경감이 돼서 지금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 결과를 접하신 많은 대중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국민적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형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이 사건 사고는 좀 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이 핸들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 잠시 이 음주 사건 사고가 줄어들다가 그 이후에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재범률도 높은 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법을 다루시는 분들 다시 한번 형량 재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보통 커뮤니티 댓글에 보면 음주운전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근데 뭐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요. 2024 바람 잘 날 없던 연예계 결산입니다. 자, 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2024년 올해 연예계 최악 인물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군가요? 아마도 많은 대중들께서 이 인물로 예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압도적인 표로 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불명예죠. 맞습니다. 뭐 김호중 씨 사건 저희가 이 시간에도 참 자주 다뤘던 사건인데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9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혐의로 구속됐죠. 사고 직후에 도주한 김호중 씨 본인이 자수를 한 게 아니라 매니저를 통해서 허위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씨 논란이 터지니까 잠적을 했어요. 그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이 운전했다 이렇게 운전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부인하다가 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인정해서 대중들을 공분케 하기도 했죠. 음주운전 술타기로 이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법이 또 발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었고요. 1심 지금 판결 내용이 나왔죠. 지난달 13일이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법원이 김호중 씨에게 선고를 했습니다. 즉각 이 형량 많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한 상황이고요. 지금 김호중 씨 한 차례 구속기간이 더 연장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새해에도 구치소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호중 씨이기 때문에 더 큰 실망감이 그만큼 큰 것 같아요. 그럼 그 외에 랭크된 인물에는 누가 있을까요? 뭐 다들 예상했던 인물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뤘던 인물들이 랭크가 됐습니다. 네. 2위는 방시혁 씨고요. 3위는 민희진 전 대표입니다. 그리고 4위 김경준 씨 외도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공동 5위에는 정준영 씨와 유아인 씨가 5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 리스트에 올랐는데 BJ 과집세연, 승리, 또 유튜버 쯔양을 괴롭힌 이 레커 유튜버 연합이 있었죠. 한소희 씨, 방탄소년단의 슈가, 유승준 씨, 또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황정음 씨, 류준열 씨 등이 2024년 올해 최악의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오르는 인물들이긴 하네요. 2024년도 연예계는 정말 밈도 다채로웠습니다. 아이돌부터 배우, 예능, 재발굴된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유행 콘텐츠들이 쇼폼을 타고 인기를 끌었는데요. 올해 상반기를 휩쓴 대유행 밈은 사실 단연 아이브 장원영의 럭키비키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러잖아요. 너무 귀엽죠. 네. 네, 원형적 사고가 상반기를 정말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이제 긍정적 사고에서 넘어선 초긍정적 사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원영 씨가 이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서 공개된 모습이 또 화제가 됐던 거예요. 이 한 빵집에서 빵을 사려고 줄을 섰는데 본인 앞에서 빵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따끈하게 이 갓 나온 이 빵을 살 수 있다면서 역시 난 럭키비키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럭키는 행운이라는 뜻이고 비키는 장원영 씨의 영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운 가득한 비키야 뭐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보통 내 앞에서 빵을 사려고 줄 섰는데 내 앞에서 빵이 떨어지면 얼마나 화가 나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을 정말 초긍정 상황으로 바꾸는 힘을 보여준 겁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내가 따끈하게 나온 갓 나온 빵을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주자가 됐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이 반 정도 물컵에 담겼을 때 아,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런 네. 분들도 계시고 아, 물이 반이나 있네. 근데 원형적 사고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초긍정적 사고인 거죠. 그렇죠. 네. 과거에 이 청년 세대 가운데서 유행했던 이 신조어가 이생망이었잖아요. 이번 생은 생은 망했다. 망했어. 네. 그것과 또 다른 전혀 다른 지점이 있죠. 이 초긍정 사고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즐거움을 줬던 그런 상반기 뭐 유행 선두주자, 트렌드를 하나 만들었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이브의 장원영 씨였습니다. 네, 또 예능돌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엠믹스의 혜원도 최신 유행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또 이른바 그 외모 책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건데 상당히 귀여운 표현인데요. 맞습니다. 이 외모 책 이렇게 올리죠.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엠믹스 혜원 씨가 네. 한 유튜브 웹 예능에 출연을 해서 그때 이제 맡았던 역할이 항공사 승무원 1일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항공사 승무원으로 출근하기 전에 외모를 보면서 외모 체크하는 시간을 이렇게 텐션 높게 외모 체크 이러면서 보여준 그 장면, 아주 짧은 장면이었는데 정말이지 임팩트가 강했어요. 그게 딱 밈이 됐어요. 네, 그래서 각종 밈으로 양산되면서 이 혜원 씨야말로 올해 이제 어떤 아이돌에서 예능돌로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인 그런 케이스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들 그리고 예능 유튜브 컨텐츠에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혜원 씨 이제 엠믹스 멤버로서의 모습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예능돌로서의 모습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원 씨가 뭐든 다 잘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요. 재능이 참 많은 아이돌이에요. 맞습니다. 또 서희부의 마라탕후루, 또 다나카의 잘자요 아가씨는 뭐 올해 쇼폼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배경음악이었어요, 그죠? 네, 선배에게 마라탕 사주세요, 탕후루 사주세요 계속 요구하잖아요. 네. 이 짝사랑하고 있는 선배에게 정말 귀엽게 노래와 또 아주 귀여운 안무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꽤 중독성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실 서희부 양 하면 크리에이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13살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에게 밈으로 또 재탄생되면서 또 챌린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곡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뭐 이 마라탕으로 말고 티라미수 케이크도 있죠. 이 두 곡이 음원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쇼폼의 음원으로 활용이 되면서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사랑받는 눈도장 찍히는 그런 곡들이 됐고요. 그리고 개그맨 김경욱 씨 이 부캐가 다나카잖아요. 네, 역시나 이 부캐 버리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진화한 그런 곡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잘자요 아가씨죠. 이게 J-팝이냐 K-팝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와 그리고 우리말이 섞여 있어요. 다나카 자체가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한번어스럽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번어 국적이 어디냐? 그러니까 일본어와 우리말이 쓰였고 또 이 캐릭터 자체가 일본 캐릭터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김경욱 씨는 우리 개그맨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J-팝이냐 K-팝이냐 논란이 있기 이전에 K-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간은 느끼한 듯한 그런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 자체도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요. 또 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가수들과 함께 챌린지한 영상들이 굉장히 뜨거운 조회수를 기록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 열풍을 일으킨 뭐 이주은 치어리더가 보여준 삐끼삐끼 춤이 있었죠. 릴스를 강타한 콘텐츠였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비비의 밤양갱이라든지 또 어반자카파 이 조연아 씨가 발표했던 솔로곡 줄게,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등이 SNS를 뜨겁게 달궜던 곡이었습니다. 네. 또 하반기 밈의 중심은 올해 최대 예능 히트작이었던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입니다. 개개인의 화제성은 물론 수많은 명장면과 또 명대사도 만들어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하반기 밈 수요를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도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특히나 뭐 눈에 정말 우리 눈을 사로잡았던 것, 심사위원이었던 백종원 씨와 안성재 셰프 이 두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밈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특히나 뭐 이 안성재 셰프 같은 경우는 대중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그 유명한 바로 발언, 이분하게 익지 않았다가 네. 정말 유행어가 됐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유행어로 탄생이 됐고요. 그리고 뭐 이 흑백 요리사는 밈으로 재탄생하면서 인기를 끈 것 이전에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보통의 뭐 예능 경연 프로그램들의 뻔한 포맷이 아니었어요. 흑수저와 백수저로 나눴던 것도 굉장히 신선했고, 그로 인해서 팀워크를 보여주고 리더의 역할을 또 보여주면서 이 보는 시청자들로 그럼 하여금 박진감을 가지고 또 도파민 생성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크게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탄생한 스타라고 한다면 에드워드 리 셰프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에드워드 리 셰프가 보여준 어떤 인간적인 면모, 휴머니티가 또 이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가슴에 큰 울림을 줬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당연히 셰프들이 출연했던 만큼 이후에 이 좋은 성과를 냈던 나폴리 마피아라든지 또 요리하는 도라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은 뭐 일찍이 12월 네. 말까지 11월, 10월에 이미 예약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 빛만 있는 게 아니죠. 빛이 강하면 또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이후에 이 출연자들 사생활 논란이라든지 금전 문제로 인해서 송사가 얽혀 있는 부분이라든지 불법 의혹으로 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강한 빛만큼 강한 그림자도 노출했습니다. 네, 흑백 요리사 2가 또 제작된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인물 랭크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2024년 연예 문화의 최대 이슈하면 바로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4월에 촉발이 됐는데 지금 연말인 상황에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네. 이제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가 됐기 때문에 결론이 언제 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최장 길게는 뭐 4년이나 5년이 걸린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4월에 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해서 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논란이 촉발됐었죠. 이후에 민희진 전 대표가 강하게 이 사실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이 기자회견 때 민희진 대표가 보여준 모습, 사실 보통 유명인이 기자회견을 할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또 하나의 밈으로 유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엔 어도어 대표가 바뀌었죠. 김주영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가 되면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분쟁으로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인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참전한 뉴진스 멤버들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죠. 저희가 이 시간에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전속 계약 해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도어에서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내용으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과연 앞으로 이들 가운데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대중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뉴진스도 이제 뭐 자신들은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면서 개별 SNS를 개설해서 뉴진즈란 이름으로도 활동을 시작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5월 종영한 드라마죠. 선제였고 튀어는 시청률과 화제성이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예였습니다. 평균 시청률은 5%대에 지나지 않았지만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러니까 시청률을 능가하는 뜨거운 화제성을 보여줬죠. 네.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뭐 한 백화점에서 열린 이 선업티 팝업 스토어 행사를 보면 행사 내내 새벽 대기 행렬이 늘어섰던 그런 진풍경을 자아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회 단체 관람 이벤트 표 예매를 시작을 했는데 오픈 30분 전부터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OTT 라쿠텐 비키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등 6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국가만 무려 100국가가 넘었어요. 109개국이고요. 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스도 선제업고 티어를 올해 최고의 K-드라마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OTT 드라마 사랑을 많이 받았던 OTT 드라마들을 보면 공포나 스릴러물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드라마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장르라고 한다면 역시 이 로맨스, K-로맨스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연 배우들의 인기 역시 고공행진입니다. 주인공 류선재를 연기한 변우석은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올라서 이제 해외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임솔력의 김혜우는 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변우석 씨의 이 존재 자체로 신드롬의 주인공이 됐죠. 변우석 씨의 아시아 팬미팅 전회차 전성 매진 기록을 했고요. 서울 팬미팅 예매는 대기자 수만 100만 명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인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광고에 얼마나 출연하느냐, 노출하느냐잖아요. 네. 지금 변우석 씨가 출연하고 있는 광고가 15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변우석 씨가 부른 이 선업티의 OST 소나기 드라마가 끝난 지 반년이 넘은 지난 11월 중순까지도 멜론 차트 14위에 랭크가 돼 있었습니다. 김혜윤 씨 하면 탄탄한 연기력 그리고 흥행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로 거듭난 상황이 있죠. 이번에 한 지상파 이 연기대상 시상식 MC로 또 나선다고 하니까요. 진행자로서의 면모도 보실 수 있고요. 내년에 또 새로운 드라마를 통해서 연기력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이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혜우 배우 너무 사랑스러워요. 앞으로의 네, 활동도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2024년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스타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4월 슈퍼스타 K2 출신이었던 가수 박보람이 또 안타깝게 숨져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30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네네. 많은 대중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는데요. 박보람 씨가 지난 5월 11일이었죠. 경기 남양주시 지인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결국 사망 판정을 받은 겁니다. 국과수의 부검을 경찰이 의뢰를 했는데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보람 씨가 떠나고 4개월 뒤인 8월에 이 가족과 동료들의 요청으로 박보람 씨의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이 발매됐어요. 이 소속사 측 이 앨범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에 박보람 씨의 이름으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발매 의의를 더욱더 더했습니다. 네, 또 배우 김수미는 10월 고혈당 쇼크로 사망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의 엄마로 불렸던 배우가 바로 고 김수미 씨였어요. 고혈당 쇼크에 의해서 이 심정지가 온 것으로 알려졌죠. 과거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 일용엄니 뭐 이건 누구도 이런 캐릭터를 만들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보적인 캐릭터를 만들었던 배우였는데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친근한 어머니로서 각인이 됐던 배우였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비보가 대중들을 상당히 슬프게 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소여림 씨가 이 장례식에서 엄마라고 너무 고생만 하다 가서 어떻게 이렇게 오열하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또 많은 대중들을 슬프게 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 지난 12일이었죠. 고 김수미 씨가 생전 40여 년간 쓴 일기를 책으로 묶은 나는 탄원한다. 나를 죽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가 발간됐습니다. 이 책에는 김수미 씨가 지병을 앓다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이 말년에 김수미 씨가 공황장애로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이 식품회사
아들이 대표로 있었던 식품회사에서 이 아들과 김수미 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기를 통해서 주님, 저는 죄 안 지었습니다. 오늘 기사가 터졌는데 횡령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11월에는 배우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전해졌습니다. 송재림이 남긴 SNS 프로필 문구가 재조명됐죠. 네, 긴 여행 시작이라는 문구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너무 사실 가슴 아파요. 그렇죠. 사실 이 프로필 문구가 긴 여행 시작이라고 적혀 있을 때, 아, 좀 활동을 쉬고 여행을 갈 건가 보다. 아마 친한 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긴 여행 시작이 정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배우가 죽음을 의미해서 쓴 글귀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굉장히 슬퍼했죠. 박호산, 홍석천 씨, 또 남보라 씨, 이윤지 씨, 백진희 씨 등이 이 송재림 씨의 비보에 침통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고인의 사망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고 송재림 씨, 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일본 사생팬에게 시달려서 송재림 씨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사망 직전에 괴로움이 극에 달했을 거다라는 또 추측도 있었습니다. 네, 2024년 연예계 음주 사고도 계속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김호중에 이어서 그룹 BTS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아서 혐의로 입건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발생했던 사건이었는데요.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고요.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7%, 만취 상태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슈가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 소속사 하이브가 킥보드를 집 앞에 세우던 중에 혼자 넘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이 소속사가 어떤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슈가가 재차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이로 인해서 BTS 멤버에서 퇴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암이 이 절반으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상습 마약 혐의로 끝없는 추락을 한 배우 유아인도 2024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겠죠. 네,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짧게 자른 민머리에 지금 수의를 입은 모습을 언론에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2차 공판에서 본인이 이제 이 사건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거다라고 밝히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초범이라는 점도 거론을 했는데 항소심 결심 공판 이달 24일에 열립니다.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고요. 그리고 유아인 씨가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영화죠. 승부가 내년에 상반기쯤 공개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네, 또 상습 불법 도박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코미디언 이진호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이었죠. 이진호 씨가 본인 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불법 도박에 손을 대게 됐다라고 하면서 관련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일 꾸준히 돈을 갚아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 불법 도박에 빠졌을 당시에 BTS의 지민, 또 가수 영탁, 개그맨 이수근 씨 등을 비롯해서 대법제까지 이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빚을 진 규모만 2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그룹 FT 아일랜드의 최민환과 걸그룹 라붐 출신 유리의 이혼 갈등, 또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도 가장 큰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연예계 유독 이 아름답지 못한 이별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는데 네. 사실 이를 두고 막장 드라마 뺨치는 소식들이다, 헐리우드보다 더한다, 이런 뭐 대중의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실 이 같은 사항들 어찌 보면 정말이지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SNS라는
어떤 소통 창구를 통해서 여과 없이 필터링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대중에게 생중계되다시피 하면서 대중들에게 상당히 큰 어떤 스트레스를 안겨줬어요. 대중의 피로도를 상당히 높여준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와 관련해서 이 연예인도 어떤 소통 창구로 이용을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만 분명히 이 연예인의 SNS는 대중들,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저는 본인들의 사생활 공개하는 것 뭐 나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여기에도 저는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을 내년에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4년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던 문화 연예계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까요?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대중의 피로도 만렙, 이 만렙이라는 단어가 이 게임에서 최고 레벨을 뜻하는 네네. 단어잖아요.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내년에는 피로도 만렙이 아니라 즐거운 만렙을 좀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덕담 한 말씀도 부탁드려요. 사실 대중문화 이슈 그리고 연예인들 대중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본인의 위치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하고 언행에 각별히 신경 써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에 2025년 저희 대중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